경비원 부인 주재해.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냄새나니까 좀 멀리 앉아. 명품 쇼핑백을 든 동창들이 평범한 차림의 김수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입고 고급 쇼핑몰에 오다니 분수도 모르네. 우리랑 급이 다른 거 모르겠어?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며? 정말 한심하다. 하지만 5분 후 쇼핑몰 매니저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십니다. 그 순간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는데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보, 오늘도 도시락 싸줄까? 이른 아침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김수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8세인 수진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남편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베란다에서 직접 기은 상추와 깻잎을 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남편 민노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을 위한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진은 냉장고에서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으로 빚은 만두, 정성스럽게 조린 멸치볶음까지. 모든 반찬이 수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맛있어. 민노가 뒤에서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될 것 같아? 밥을 담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전부터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글쎄 잘 될 거야. 당신이 싸준 도시락 먹으면 힘이 날 테니까. 민노의 농담에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수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쇼핑몰로 가져다 줘도 될까? 거기 경비실에서 받으면 돼? 민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장소였거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디든 가져다 줄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차곡차곡 담고 따뜻한 국물까지 별도 용기에 준비했어요. 미안해. 번거롭게 해서 민노가 미안해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거라도 해줘야 내가 사는 보람이 있지?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민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었어요. 오늘 몇 시쯤 갈까? 점심시간 전에 가면 될 것 같은데 12시쯤 알겠어. 그때 가져다 줄게. 식사를 마친 민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입을 옷을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특별한 외출복은 없었어요.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뭘 입고 갈까? 수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정했습니다. 깔끔한 트레이닝복 상하에 운동화를 신기로 했어요. 편하고 단정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민노가 출근하며 수진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조심히 가. 오늘 회의 잘 되길 바라. 고마워. 도시락도 고마워. 민노가 나간 후 수진은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수진의 습관이었어요.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며 수진은 오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도시락 전달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도시락을 챙겨나갈 시간이었어요. 수진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특별히 화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겉모습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했거든요. 가방에 도시락과 지갑, 핸드폰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수지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이 동네에서 나름 얼굴이 알려진 친근한 이웃이었어요. 수진 씨, 어디 가세요? 아, 남편 직장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가요. 참 좋으시겠네요? 부러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수진에게는 일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며 수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민노가 말한 그 쇼핑몰이 어떤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평소 그런 큰 쇼핑몰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분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가며 목적지를 향해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를 지나며 점점 큰 쇼핑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 수진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웅장한 쇼핑몰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막 도착한 수지은 잠시 멈춰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하며 수지는 쇼핑몰 입구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정말 화려하네. 수진이 쇼핑몰 로비에 들어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대리석 기둥들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압도적이었어요. 평소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만 다니던 수진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조형물 주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말끔한 정장을 입거나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트레이닝복 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어때? 편한 게 최고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층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노가 경비실이라고만 했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경비실이 어디에 있나요? 지나가던 쇼핑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수진의 차림새를 훌훌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아, 남편에게 도시락 전달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줬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며 인사하고 지하로 향했어요.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무실과 창고들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 경비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비실 앞에 도착한 수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경비실 내부에는 몇 명의 경비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하던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한 경비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김민호 씨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왔는데요. 경비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다른 경비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김민호 씨요. 잠시만요.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밖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의 사무실 표지판이 복도 양쪽에 걸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그런 분이 없는데요. 경비원이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민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1층으로 올라가서 전화해봐야겠어? 수진이 다시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민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중요한 회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시락이 식기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민노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물어봐야겠어. 이번에는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김민호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 경비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혹시 다른 부서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부서명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경비 관련 일이라고만 했거든요. 수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이곳이라고 했는데 민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잠시만요. 다시 전화해 볼게요. 수진이 다시 민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통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나야. 지금 그 쇼핑몰 1층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당신을 못 찾겠대. 아, 미안해.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나 봐. 잠시만, 지금 사람 보낼게. 민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뭔가 바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 수진이 전화를 끊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어요. 나만 이상하게 보이나?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수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김수진 맞지?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 정미영이었어요. 한참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이야.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수진이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미형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가방부터 신발까지 모든 것이 비싸 보였습니다. 정말 우연이네. 여기서 뭐해? 미영이 수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아, 남편 직장에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어. 도시락 여기로 미영의 표정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미영 뒤로 2명의 여성이 더 나타났어요. 모두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어머, 수진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박소연과 이지혜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진을 반갑게 맞아줬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우리 쇼핑하러 왔지? 오늘 모임이거든. 소연이 들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니 정말 많은 쇼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도시락 가방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너는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의 차림새와 이곳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 직장이 여기라서 도시락 가져다 주러 온 거야?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여기서 일해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목을 가다듬은 김민호라고 해. 경비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어. 경비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여기 경비원이야? 소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민호가 경비 관련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일이지? 수진의 대답에 세 사람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직원이구나. 신기하다. 지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미영이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지. 너희들은 우리는 바빠 죽겠어. 각종 모임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번쩍거렸어요. 좋겠다.
수진의 담백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지금 그 차림은 뭐야? 지혜가 수진의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약간 비웃는 투였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이야. 도시락 전달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차려입고 와 편한 옷이라고. 미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해야지.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이 뭐가 특별해? 수진이 의아해하자 소연이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맞게 옷을 입고 와. 그렇구나. 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뭐야? 직접 싸왔어. 지혜가 수진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집에서 만든 게 제일 맛있잖아. 집에서 만들어. 세 사람이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 것처럼 반응했어요. 요즘 누가 도시락을 직접 싸워 다 배달시키거나 사 먹지. 미형의 말에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정성스럽고 맛있는데 정성이야 좋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아. 소연이 물었습니다. 손톱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말했어요. 전혀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아까워? 수진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세 사람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참 대단하다. 지혜가 말했지만 톤이 조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연봉은 어느 정도 돼? 미영이 갑자기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경비원들도 많이 받나 해서 경비원이라는 말에 강조를 두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어요. 사생활이라서 말하기 어려워. 그럼 대충이라도 우리끼리인데 뭐. 소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수진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정말 말하기 어려워. 이해해줘. 알겠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지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비원이라면 얼마 정도 받을지 다 안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경비실을 못 찾았어. 미영이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좀 복잡하더라고. 남편이 사람 보낸다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 세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인데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이상했거든요. 그런가 봐에 나도 잘 몰라.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주 와?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야. 평소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도시락 줬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특별히 지혜가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은 뭔 회의가 있나 봐. 회의라고. 세 사람이 또다시 의아해했습니다. 경비원이 회의를 한다는 말이 이상했거든요.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수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노가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피곤해 보여서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뭘 샀어? 수진이 세 사람의 쇼핑백을 보며 물었습니다. 화제를 바꾸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새 시즌 신상들 좀 봤지?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싸겠다. 뭐 그럭저럭. 우리는 이 정도는 부담 안 돼. 소연의 말에는 약간의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럽다. 수진의 솔직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받을게.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노였어요. 여보, 미안해. 지금 어디 있어? 1층 로비에 있어? 친구들 만났거든. 아,
그래. 곧 사람이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수진이 전화를 끊자 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남편이야. 응, 곧 사람이 온다네. 그럼 우리도 가 봐야겠다. 시간이 늦었어. 미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응, 그런데 수진아 지혜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뭐? 아니야. 다음에 얘기해. 그럼 나중에 연락해. 응, 목을 가다듬음 연락할게.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진짜로 연락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로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진짜 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 미형이 다시 수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연과 지혜도 함께 말이죠. 뭔데? 요즘 살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소연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뭐가 힘들어? 평범하게라. 지혜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미형의 말에 수진이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 소연이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후였어요. 우리는 다행히 여유가 있어서 별로 걱정은 안 해.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겠네. 수진의 담담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나름 벌이가 괜찮거든. 미영이 남편은 자영업하고 소연이 남편은 회사 임원이고. 지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사업에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지혜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단하네. 수진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친구들이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 안 해? 미영이 물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소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 벌이로 충분해서 지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수진의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럼 용돈은 어떻게 해? 미영이 계속 해물었습니다. 용돈이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건 다 사잖아. 수진에게는 정말 큰 용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여자라면 화장품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사. 근데 막 비싼 건 안 사도 되잖아. 비싼 건 안 사도 된다고. 지혜가 수진의 트레이닝복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옷도 충분히 편하고 좋아? 수진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쓰면 어때? 여자는 항상 예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예쁜 게 뭐야? 마음이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의 순수한 대답에 세 사람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해.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한 달에 얼마나 써? 수진이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용돈으로만 300 받아.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0만 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정도는 받아야 제대로 꾸밀 수 있어. 미형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해. 한 번에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는 써. 소연의 말에 수진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라니?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야. 지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 참석비도 한 번에 10만 원이야. 수진이도 같이 할래? 미형이 제안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만 원. 수진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부담되지 않을까? 소연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네.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세 사람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경비원 월급으로는 힘들지. 지혜가 동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해해.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 미영이 위로하는 척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런 모임 별로 안 좋아해.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소연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안 우울해. 집에 있는 게 좋아? 정말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남편이랑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남편이랑만 미형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응, 목을 가다듬음 이 둘이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런 게 좋아? 그런 걸로 만족해? 소연이 물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해. 수진의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만족하기 쉬운 성격이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욕심을 내도 돼. 미형이 조언하는 척했습니다. 욕심이 뭐가 필요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수진의 말에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분이 경비원이야? 소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비 관련 일이라고 했어? 정확히 뭘 하는데? 지혜가 캐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바빠서 자세히 얘기 안 해줘. 그렇구나.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경비 쪽 일이구나. 소연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정말 솔직히 말해봐. 미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내 남편 여기 경비야? 미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우리도 이상해서 그래? 소연이 거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생각해봐. 이런 고급 쇼핑몰 경비원이 회의를 한다고 지혜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의를 왜 못해? 경비원이 무슨 회의를 해? 그냥 순찰이나 하지?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수진이 변명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청소일을 하는 거야? 소연이 추측했습니다. 청소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청소부들도 있잖아.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청소일은 아니야. 그럼 정확히 뭘 하는 건데? 미영이 따져 물었습니다. 경비 관련 일이라고 했잖아. 경비 관련 일이면 결국 경비원이지. 소연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남편 여기 경비야? 지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웃는 투였어요. 뭐 그런 일이야?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 미영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시락까지 직접 가져다 줘야 해. 소연이 동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해주고 싶어서라. 지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서 이상해. 미형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이런 고급 쇼핑몰 경비원 부인이 트레이닝복 입고 도시락 들고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소연의 말에 수진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남편 챙기는 게 이상한 일이야?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시대에 안 맞아? 요즘 누가 그래?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직장에 도시락 가져다 주고 미영이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너무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소연이 말했습니다. 옛날 방식이면 어때? 나는 좋은데.
수진의 말에 세 사람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잖아.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냄새 도시락 냄새 말이야. 여기 로비에 음식 냄새가 나. 미영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날 수 있지? 그래도 여기는 고급 쇼핑몰이야. 좀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연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배려라니.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도시락 냄새가 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최소한 밀폐용기에 제대로 담아오든지. 미영이 지적했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왔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 소연이 여전히 불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지. 지혜가 수진의 트레이닝복을 다시 한번 후봤습니다. 이런 곳에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어떻게 보이겠어?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편한 옷 입고 왔는데 뭐가 문제야? 편한 옷이라고. 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지. 지혜가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복장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첫인상이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부족해.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 수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항상 가꿔야 해.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혜가 조언하는 척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모습도 좋아해. 정말 미영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좋아해. 그럼 남편분도 그 수준이겠네. 소연이 빚은 말했습니다. 그 수준이 뭐야? 경비원이면 그렇겠지 뭐. 지혜가 무시하는 주로 말했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나와? 수진이 화가 났습니다. 화내지 마.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현실? 수진이는 지금 경비원 부인이야. 그에 맞게 살아야지. 소연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면 어때서? 어떻다기보다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분수라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고급 쇼핑몰에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도시락 냄새 풀풀 날리는 게 분수에 맞는 일이야? 미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수진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와야 한다는 거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큰 목소리에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쇼핑몰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직접 오셨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매니저가 수진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정중한 인사였어요. 사모님. 미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소연이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김수진 사모님 맞으십니다. 매니저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누구 사모님인데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쇼핑몰을 소유하신 대성그룹 김민호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매니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고. 미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하신 그룹입니다.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소연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네, 사모님이십니다. 회장님.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민호 회장님이 정말 계신가요?
미영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시죠. 지금도 위층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셨어요? 매니저가 수진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수진이 미안해하자 매니저가 손을 저었습니다. 말씀 마세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바로 내려오신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의 중이라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요. 매니저가 설명해 줬습니다. 미안해요. 방해가 되었나 봐요. 수진이 미안해하자 비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혀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노가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걸어왔어요.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민노가 수진에게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수진이 미안해하자 민노가 웃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야? 너무 고마운데. 민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동창은이 광경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분이 정말 김민호 회장이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 맞나요? 소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분들은 누구야? 민노가 새 동창을 보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수진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수진이 친구분들이시군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수진이 친구분들까지 만나고 민노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미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잘못 알았다니요. 민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수진이 상황을 몰랐어서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수진이가 평소에 자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민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민노의 관대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물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민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들이 여기서 일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느 매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가 관심 있어 했습니다. 저희는 입점 업체예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입점 업체시라면 우리 고객이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지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김 부장님이 남편분이신가요? 민노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영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잘 압니다. 성실하신 분이죠. 민노의 칭찬에 미형이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남편분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민호가 소연과 지혜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회의는 어떻게 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회의 아니었어. 민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들도 이해할 거야? 당신이 더 중요하지. 민노의 말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회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매니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올라가자. 민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분들도 함께 가실래요? 민노가 세동창에게 제안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가 봐야 해서요. 미영이 황급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함께 하죠. 민노의 제안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요. 소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임대료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민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지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노의 배려에 세 사람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입점 업체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노가 안심시켜 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상생해야죠. 입점 업체분들이 잘 되셔야 저희도 좋으니까요. 민노의 말에 세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민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민노가 수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진이 새 동창에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응, 안녕. 세 사람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로비에는 새 동창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돼 미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었다니 소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지혜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라고 했잖아. 미영이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시락 냄새 난다고도 했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도 했고 지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 우리 남편들한테의 얘기 들어가면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남편들 매장이 다 여기 있잖아. 소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민호 회장한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가면 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미형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 생계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지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수진이한테 사과해야지. 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해?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동창회 명단에 있을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바로 연락해보자.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소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고 봐야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였어. 미영이 자책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이야. 소연이 후회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던데. 미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많이 상했을 거야.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사과하자.
지혜가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동창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한편 민노의 사무실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선물이네. 갑자기 나타나다니 민노가 도시락을 열어보며 기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고마워. 이런 정성까지 베풀어줘서 민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남편을 위하는 게 그런데 아까 친구분들이 좀 이상하던데. 민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민노가 관찰한 바를 말했습니다. 아, 그냥 제가 회장 부인인 걸 몰랐나 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얘기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당신 성격에 자랑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친구분들, 남편분들이 우리 입점 업체 사장들이더라고요. 민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다들 성실한 분들이에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민노의 말에 수진이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순간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입점 업체분들이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곧 3명의 중년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영, 소연, 지혜의 남편들이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깊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들이 사모님께 신뢰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뢰라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수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사과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인데 뭐 수진의 관대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수진은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새동창이 아직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미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아까 한 말들 말이야. 정말 미안해. 지혜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수진의 따뜻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분이신 줄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니.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다니.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 평범해.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직책을 만드는 거지? 수진의 철학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지혜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뭐야? 너를 무시했잖아. 미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오해였을 뿐이지. 수진의 성숙한 대응에 세 사람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있어? 소연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다들 처음 보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한 말들은 정말 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오랜만에 만난 건데 기분 좋게 헤어지자. 수진의 말에 세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짜로 미영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대신 다들 건강하게 지내.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건강해. 소연이 말했습니다. 연락 자주 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응, 목을 가다듬음 연락해.
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얀영이가. 수진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새 동창이 떠나고 나서 수진은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네, 기사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사를 보내드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감사히 탈게요. 수진이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기사가 준비된 차량으로 수진을 모셔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이 꿈 같네.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민노보다 먼저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정성으로 해볼까?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저녁 준비됐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갑자기 와서 도시락까지 당연한 거지? 남편을 위하는 게 그런데 친구들은 괜찮았어. 좀 당황스러워 하던데? 괜찮았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민노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구들, 남편분들이 나한테 사과하더라. 사고. 집사람들이 당신한테 신뢰했다고. 아,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니. 별거 아니야. 내가 회장 부인인 걸 몰랐을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지? 평범한 사람으로. 응, 경비원 부인으로. 민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네. 당신이 경비원 부인으로 보였다니. 웃긴 일이지.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 전혀.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어. 역시 우리 수진이야. 민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수진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 만났던 새동창들의 연락이었어요. 누구야? 오늘 만난 친구들이야. 뭐라고 해? 계속 사과 메시지를 보내? 그래.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민노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했어? 오늘 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답장해줘야겠네. 응, 수진이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지내.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넓어. 민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친구들이잖아. 친구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당신을 무시했잖아. 무시당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오해였을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따지고 보면 나도 이해해. 내 모습이 정말 평범했거든.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야. 맞아. 평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진짜 모습. 응,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민노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야. 내가 뭘 특별히 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특별해. 과찬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그날 밤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참 신기한 하루였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민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나? 당신은 아니었을걸? 어떻게 알아?
당신 성격 알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 다행히 좋은 사람들도 많아. 오늘 느낀 게 있어? 뭔데?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같아. 맞는 말이야. 나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항상 배워야지. 그래.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맞아. 며칠 후 수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 수진이 베란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새 동창들과도 진심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